안녕하세요. 5조 2주차 발표를 맡은 김동찬입니다. 발표 순서부터 설명드리자면 먼저 간트 차트를 보여드린 뒤 지난 발표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프로젝트 난이도 조절, 그리고 개념도에 대해 설명해드린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가고자 합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셉 디자인과 스케치 설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계획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공장 바닥에 떨어진 부품을 수거하는 로봇을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격장 탄피수색 응용 또는 수거할 부품의 종류 미정 등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다음 같은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목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로봇 설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선 수작업을 요하는 조립 라인이 있는 공장에서 쓰이도록 설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중 바닥에 떨어진 금속 부품들을 수거하도록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하여 로봇을 설계할 생각이고요. 설계 목적은 근로자들의 편의성 도모와 부품의 누적 손실로 인한 비용적 손실 방지입니다. 설계 난이도 조절을 위해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부여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이 수작업을 요하는 조립 라인이 가동되는 공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작업 조립 라인도 근로자들이 앉아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부품이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해당 금속 부품을 탐지하여 수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의자가 없는, 즉 선체로 일하는 장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 근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점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로봇을 사람들이 작업 라인 근처에 없을 때 가동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경우 라인 트레이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핑 자체의 어려운 설계 난이도를 고려할 때 설계에 있어 라인 트레이서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편이 비용적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라인 트레이서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제한 조건은 저희들이 수거할 부품을 금속 부품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인데, 집게 형식의 그리퍼는 나사나 볼트가 모두 똑같은 사이즈와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바닥에 떨어진 금속 부품 중 너트나 볼트가 누워있을 수도 있고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집게 모양 그리퍼로 이러한 금속 부품을 집어올릴 경우 잘못된 방향이나 각도에서 집어올리면 튕겨나가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석이 달린 팔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의 구상도입니다. 장난감 버스 모양처럼 생겼죠? 왼쪽이 외관의 구상도 모습이고 오른쪽이 내부의 구상도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내부 구조가 일부 보이게 그린 구상도를 약간의 설명과 함께 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남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조작을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을 장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부분, 즉 하관에는 금속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금속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이 열리고 로봇 안쪽에 내장되어 있는 그리퍼가 3D 프린터의 3축 CNC처럼 움직여서 부품을 집어 올리고 안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재함에 적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인형 뽑기 파일 같은 것을 로봇 안에 내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는 라인을 따라가기 위한 센서와 경로상의 사람을 감지할 시 급정지할 수 있게 모션 센서를 장착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저희 로봇의 구동 메커니즘을 위해 고려한 부품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휴게실이나 흡연실에서 휴게하고 있는 쉬는 시간에 부품 수거 로봇이 동작한다고 해도 사람이 경로상에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감지 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인체 감지와 장애물, 그러니까 경로상의 금속 부품이 아닌 다른 사물을 감지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로를 방해하는 경우와 일반 사물이 경로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구분해 사용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로봇을 누군가 항상 감시하고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해 조작해야 되는 상황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저희의 설계 취지를 벗어나기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달아서 터치를 이용한 조작 한 번이면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상용 아두이노 호환 디스플레이 패널 말고도 왼쪽처럼 직접 디스플레이를 구입하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고려 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터치 조작을 이용해 편하게 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금속 부품 감지 센서입니다. 수거하는 부품을 소형 금속 부품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금속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금속 부품만 수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센서의 종류는 찾아보니 여러가지 있었는데 금속만 선별해서 감지하는 경우는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유도형 근접 센서가 용이하다고 하여 해당 센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유도형 근접 센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따로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추가적으로 넣은 요소입니다. 마지막은 그립 방식인데 아까 전에 집게 모양 로봇팔이 아닌 전자석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릴레이를 이용하여 전자석 로봇팔을 통해 부품을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의 구체화와 난이도 조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구상도와 몇 가지 필요 부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널 방식에 대해 결정한 뒤 필요 부품 및 재료 선정,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산정, 그 다음에는 기본 차체를 설계한 뒤 찾아뵙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5조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